이런 숫자 들어보셨나요?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현실을 만드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숫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수학의 세계에서 가장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인 존재, 허수단위 I의 파란만장한 여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어떻게 상상 속의 수라고 거의 모욕에 가까운 이름으로 불렸던 개념이 양자역학부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와이파이까지 우리 문명의 근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i입니다. 정의는 진짜 간단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근데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어떤 수를 2번 곱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올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거대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존재해선 안 될 수. 부제는 고대 수학의 논리적 괴물이네요. 대체 왜 I가 처음에는 이런 괴물 취급을 받았는지부터 시작해보죠. 생각해보세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한테 숫자는 뭐랄까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길이나 넓이처럼요. 근데 음수의 제곱근이라니 이건 마치 마이너스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을 상상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학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어떤 방정식을 풀려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계산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가짜 수의 다리.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한 뭐랄까 필요악이었던 거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를 마지못해 사용하기 시작한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수학자 지롤라모 카르다노가 이런 문제랑 씨름하고 있었어요. 더하면 10, 곱하면 40이 되는 두 수가 뭘까? 간단해 보이는데 이걸 풀다 보니까 답이 정말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5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15랑 5 빼기 루트 마이너스 15. 계산은 딱 맞는데 이게 도대체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카르다노 본인도 이걸 진짜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남긴 말을 보면요. 쓸모없는 만큼이나 미묘하다. 이건 그냥 정신적인 고문이야. 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답답했겠죠. 계산은 맞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라파엘 봄벨리라는 수학자가 진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 가짜 수들을요, 계산 중간에 잠깐 썼다가 없애버리면 마지막에는 아주 멀쩡한 진짜 답이 나온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I라는 녀석은 정답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너야만 하는 그런 다리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욕이 이름이 되다. 이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숫자가 이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에게서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이요. 1637년에 이 수를 그냥 무시하고 싶어서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상상의 수, 즉 imaginary number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욕적인 이름이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네 번째 장에서 드디어 분위기가 바뀝니다. 천덕꾸러기에서 왕족으로. 모두가 무시하던 아이가 두 명의 수학 거장을 만나서 왕관을 쓰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첫 번째 거장은 바로 레온하르트 오일러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그때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수학의 가장 중요한 상수들을 I를 이용해서 딱 하나의 정말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등식으로 묶어버립니다. 바로 이 식입니다. 오일러 항등식.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한번 보세요. 이 식 안에서 I가 자연상수 2, 원주율 파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0과 1과 함께 당당하게 서 있잖아요. 이건 뭐랄까, I가 드디어 수학계의 로열 패밀리로 인정받은 것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장, 수학의 황제라고 불리는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I에게 드디어 살집을 마련해 줍니다. 그는 기존의 숫자들, 그러니까 쭉 뻗은 1차원 선 위에 있던 숫자들의 세계를 2차원 평면으로 확장시켜버리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요. 그게 바로 복소평면입니다. 이 복소평면이 왜 대단하냐면요. I를 곱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1에서 시작하죠. 여기에 I를 곱하면 수가 위로 90도 회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I를 곱하면 다시 90도 회전해서 정확히 마이너스 1에 도착하죠. 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는 게 눈앞에서 딱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i는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90도 회전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된 겁니다. 수학의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이제 5번째 장입니다. 우리 세계의 설계자. 맞아요. i는 상상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i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문명은 그냥 멈춰요. 우리가 쓰는 전기가 교류 전기인데 그 흐름을 계산할 때 i가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와이파이나 4G 통신 신호 처리에도 i가 쓰입니다. 심지어 만데부르 집합 같은 저 복잡하고 아름다운 프랙탈 아트도 i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그러니까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핵심 방정식, 이 슈레딩거 방정식 안에 i가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사용 설명서 자체가 허수의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나침반. i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숫자들, 1, 2, 3.5 같은 실수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대한 빙산에서 물 위에 드러난 딱 그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훨씬 더 거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i가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수학의 바다를 탐험하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숫자가 그냥 앞뒤로만 움직이는 세상에 위아래라는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 열쇠였던 거예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다고 가짜라고 외면했던 것이 사실은 더 깊고 넓은 진실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문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i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가 저건 말도 안 돼, 그냥 정신 나간 상상일 뿐이야 라고 무시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의 세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